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2027년 대비 이제 강의가 시작되었어요. 굉장히 저도 이 시기가 좀 바쁜 시기예요. 그쵸? 1차 합격하신 선생님들, 2차를 또 도와드려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새로 이제 2027년 대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여서 굉장히 분주하지만 2027년 대비 이제 선생님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OT를 간단히 하고 수업을 시작할게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한 주마다 할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이 핵심 이론반이. 핵심 이론반 같은 경우는 초수 선생님들은 당연히 필수로 들으셔야 하고, 근데 재수 선생님들도 저는 완전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수 선생님들은 들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대한 1년간의 여정을 해야 되는 것에 약간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전체가 어떻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육론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양음악 파트가 있고 국악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 파트 안에서 다시 뭐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다룰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구조화의 첫걸음이에요. 조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하다고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생님들만의 목차를 갖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도, 이렇게 큰 지도가 있고요. 그 안에 다시 세부 지도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 지도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걸쳐서는 그 지도를 완성하는 거이고, 하반기에서는 그 지도를 이제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지, 그게 과연 시험 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인지, 그거를 계속 이제 인출을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수업은 블렌디드 수업이죠. 뭐냐면 지금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걸 하면서 문제풀이를 같이 하시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1월 달부터 뭐라고 하시나 하실 텐데,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서양음악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블렌디드로 서양음악사가 문제가 굉장히 많지만 오늘 거를 공부를 하신 다음에 서양음악사 파트 문제를 쫙 풀어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분량은 많아요.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근데 어떻게 푸는 거냐면 문제를 일단 뽑아요. 그리고 노트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푸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뽑은 거에다 푸는 게 아니라 그 노트 하나 있고 이 문제는 계속 새 거예요. 새 거인 상태로 계속 끝까지 갈 거예요. 근데 뭐가 붙냐면 스티커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 색깔별로 빨간색 스티커, 처음부터 뭐 아무것도 생각 안 났다. 그 다음에 뭐 파란색 스티커, 뭐 약간 떠올랐지만 뭐 부분적으로만 내가 이거를 처리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뭐 노랑, 그 다음에 이제 완성. 나 이거 절대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돼 하는 부분에다가는 뭐 검정이라든가 아무튼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라색, 뭐 좋아하는 색깔, 아무튼 그렇게 붙이면 이거를 이제 내가 한 5번 정도 보겠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재수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자기만의 오답 지도를 또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이 시험을 위한 구조화를 하기 위한 전반적인 그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험을 위한 지피지기라고 얘기를 하죠. 시험을 알고 나를 알면 이 시험이 실패할 리가 없어요. 1차 시험은. 근데 뭐냐면 먼저 지금 하는 지도를 그리는 건 우리 시험을 알기 위한 거예요. 시험에, 그러면서 제가 가급적이면 기출문제도 좀 알려드리고 소개도 해드리고 계속 이렇게 할 건데
그리고 이따가 이제 수업 시작하면 조금 이제 오늘 할 거를 막 급하게 한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우리가 기출문제 해설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랑 같이 연결해서 가져가면 가장 좋은지를 문제풀이는 사실은 훨씬 더 뒤에 일이긴 하죠. 근데 기출문제랑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수하시거나 이제 새로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기출문제하고 그러니까 서양막사에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쫙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보다 사실은 앞 단계에서 그걸 보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자, 요게 지금 블렌디드로 열려 있진 않아요. 얘는 언제 할 거냐면 5월에 할 거예요. 그리고 근데 얘는 이제 마인드맵 교재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마인드맵 교재를 살 수 있는데 마인드맵 교재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따 해드릴 거예요. 중세만 여기 파트는 여기 마인드맵하고 악곡집을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단추를 여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는 정말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교재에 담았어요. 그래서 그 교재에 담겨 있는 내용을 다 숙지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를 이제 내가 수업을 통해서 오늘 머릿속에 싹 정리되고 적어도 내가 이 교재에서 모르는 부분이 없어라든가 아니면 이제 초수이신 선생님들은 없을 리가 없어요. 한 50% 정도가 머릿속에 들어올 거고 50%는 튕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처음에 서양 막사 공부를 하시면 이게 아무리 핵심을 모아놓는다고 해도 되게 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 정리부터 모든 건 다 그냥 자료로 웬만하면 다 드려요. 따로 자료를.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고 내가 이제 핵심 개념 정리는 요걸로 하고 악곡 정리는 요걸로 하고 모 정리는 뭘로 하고 이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선생님들 나름의 노트가 필요하실 텐데 그게 그런 것들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다음에 교과서반이 있어요. 교과서 서양 막사 파트가 있어요. 이것도 이따가 같이 자료를 보면서 같이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게 1년 동안 상반기 동안 내내 볼 거이지만 얘는 블렌디드로 열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보통 이제 뭐 서양음악 심화반 같은 경우는 막 6주 이렇게 해서 서양음악을 쫙 펼쳐서 할 강의를 오늘 하루에 끝내는 게 목표거든요. 이 핵심 이론반 커리큘럼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길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는 강의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그럼 그걸 이렇게 생겼나 보는데 내가 아무리 앞에 해놓은 게 좀 있어도 그게 완전히 다 이해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은 특히 초수 선생님들은 이제 이 강의를 어떻게 들으셔야 하는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교과서반을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바로 연결해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이 필요한 강의를 듣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로 빨리 먼저 내 상태가 어떤지 내 지도가 필요하다. 내 상태 지도. 그러니까 나를 알고 시험을 아는데 시험을 알기 위해서는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출문제를 보는 거, 그 다음에 마인드맵을 보는 거, 악곡집을 보는 거, 그 다음에 교과서를 보는 거, 그 다음에 단계별로 이렇게 보시면 사실 서양 막사 이제 약간 이론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음 이제 그 이후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하게 되니까 그때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여기까지를 만약에 이게 지금 서양 막사 파트가 한 10주 정도 돼요. 교과서반이 되게 많아요. 근데 2020
2012 교과서가 있고 2015 교과서가 있으니까 2015 교과서는 이제 안 보셔도 되고 2022 교과서 강의를 먼저 듣는 거예요. 그게 6주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거 6주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6주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3주 정도가 돼요. 오늘 하는 서양음악사에 관련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핵심 이론반이 있고 문제풀이가 있죠. 자, 이번 2027 7년 대비 제 커리큘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지금 이거예요. 뭐냐면 자기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블렌디드로. 그래서 초수 선생님들은 해설이 아마 더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반을 쭉 교과서반 중에서도 저기를 보시면 그 음악 이론 교과서가 있고 음악사 교과서가 있어요. 이제 그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부분을 쫙 정리해 놓은 그러니까 교과서가 서양음악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를 요 핵심 이론을 지금 이제 제일 우리는 지금 핵심 이론만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딴 얘기들을 이렇게 하나 이게 제 수업의 특징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붙여서 하면 훨씬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내가 이 내용을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금 요거를 주제별 나선형 그리고 요거를 저는 이제 주제별 나선형 몰입형 수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몰입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요번 주는 내가 서양음악사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걸 다 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거를 다 한다. 그러면 교과서반을 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서양음악사를 다루고 어떤 부분은 서양음악 이론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다룬 부분을 일단 넣고 서양음악사 다룬 부분을 가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서양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 교재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공부했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다 봤어.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해봐야지. 그래서 내가 문제를 푸니까 얼만큼까지를 맞추고 얼만큼은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빈 부분들이 이렇게 개념들이 막 나오고 그다음에 그 사이 퀴즈가 되게 많으니까 퀴즈들도 다 풀어보니까 내가 오개념이 되게 많았구나. 이걸 이제 만약에 재수하신 선생님들은 그것까지가 가능하겠죠. 근데 초수 선생님들은 거기까지 가능하지가 않아요. 시간적으로. 이게 내 거가 되는데 시간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특히 초수 선생님들은 내 공부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강의를 들은 게 공부라고 이퀄 공부 끝 강의 들었으니까 특히 인강 선생님들 많아요. 인강 선생님들은 강의를 주도적으로 해서 꼬박꼬박 듣는 것 자체가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다 듣고 나면 뭔가 다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훤하게 가르쳐 드리긴 해요. 근데 문제는 시험은 그게 이렇게 지도가 그려졌다고 답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근데 아직 초수 선생님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매 수업마다 모든 수업이 퀴즈가 있거든요. 퀴즈가 아니라 모의 테스트를 보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나면 다음 주에 오시면 모의 테스트가 선생님들한테 딱 놓여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주 동안 공부한 거 다시 체크. 그래서 모든 수업의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금 간단히 설명드린 거예요. 그 주제별로 수업을 하고
그 주제별 수업에 대해서 이제 뭘 해보시면 되게 좋냐면 목차 쓰기를 해보시면 매우 효과적이에요. 목차 쓰기. 그러니까 목차 쓰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핵심 이론반에서의 목차 쓰기는 전격 종지예요. 전격 종지를 수업을 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내용을 다 백지 쓰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목차를 써보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시면 좋아요. 요 핵심 이론 때는 수업 끝나고 선생님들끼리 1시간 정도, 그래서 같이 목차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들으면서 그리고 서로 설명해 주는 거. 어제 이제 제가 밤에 늦게까지 어떤 이제 수업 그 피드백을 이제 선생님들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막 보낸 것들을 제가 받아서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또 피드백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그룹으로 하기에는 남의 걸 보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실기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 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막 피드백을 해드리는데, 그래서 되게 늦게 이제 그게 끝났어요. 그래서 막 밤 12시쯤 이제 통화를 하고, 그러고 이제 딱 핸드폰을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 내용이, 정선율, 카페에다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정선율하고 테노르는 똑같은 건가요? 가 질문이에요. 당연히 이제 그 뒤에까지 들은 것 같지는 않고 앞에를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초반에 중세에 나올 때는 그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약간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편창 같은 경우는 또 테노르가 약간 또 다른 의미로 쓰이고, 이게 테노르란 말이 사실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그냥 빨리 답부터 이제 하고 빨리 자야지 또 내일 수업을 하니까.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개념을 세우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질문들이 사실은 이게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니야? 이런 거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직강을 오신 선생님들은 뭐든 질문하세요. 일주일 동안 쌓아가지고 온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거 이렇게 봐도 되나? 이게 같은 거라고 봐도 되나? 자, 그런 질문이 생길 때 항상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가 되는 개념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답변을 하면서 정선율에 대한 대가 되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개념 지도라고 해요.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들은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개념이 명확하게 서는 게 진짜 첫 번째로 중요한데, 그 핵심 개념을 공부하는 게 이 핵심 이론반이에요. 그리고 그걸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답을 하려고 하면 어떤 단어가 흐리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만 알면 안 돼요. 얘가 전체를 관통하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아셔야 해요. 그래야 어떤 질문이 나와도 명확하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은 명료화를 하는 거예요. 개념의 명료화. 내가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 때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선율이 뭐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해진 선율이지 뭐야.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정선율은. 그리고 악보가 조금 떠오르는데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맨 아래 게 정선율이야. 약간 이런 악보가.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까지가 얼만큼이고, 그거에 정말 그거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뭔지, 이거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을 그게 클리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문제를 하면서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표시하라고 했죠. 자, 이거를 표시를 할 때 개념이 명료하지 않은 거는 어떻게 표시할 건지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에다가
이렇게 뭐 내가 줄을 긋는다든가 동그라미를 친다든가 네모를 친다든가 그래서 이 단어가 튕겨서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었어. 내가 이거에 대한 오개념 때문에 문제를 못 풀었어. 아니면 이제 악곡이 나왔는데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 그 자료에서 한자로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단서가. 근데 내가 이 한자를 못 읽어서 해결이 안 됐어. 자, 뭐냐면 문제풀이를 할 때는 내가 이 문제를 왜 못 풀었는지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핵심 이론 개념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초수 선생님들은 완전 그냥 100% 흡수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개념이 그냥 이걸 가지고 쭉 가도 되는지, 여기에 뭘 더 보태야 되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거를 악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악곡집도 보고, 이 악곡집도 이따가 자료를 이제 좀 제가 가장 중요한 곡만, 지금 이 악곡집을 다 보려면 심화반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할 수 없으니까, 보통 심화반에서는 마인드맵과 악곡집과 개론서, 이제 우리는 들배로 할 건데요. 보통 개론서 하나 정도를 정해서 해요. 근데 교육론 같은 경우는 개론서를 3권을 정해서 해요. 그러면 개론서 일단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같은 개념을 세 책이 어떻게 다르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오는 건 미리 다 읽어와야 되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개념 지도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인드맵으로 하면, 자, 아까 정선율이다. 그럼 정선율이 나오는 거에 더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중세 파트에서 정선율이 나오겠죠. 그러면 정선율이 나오려면 모테트라든가, 얘가 이제 원래 그냥 한 성부로 나올 땐 정선율이라는 말 안 하잖아요. 대선율이 나올 때 정선율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성음악의 발전사 안에서 이게 다뤄지는구나. 개념이 어떻게 가는지가 명확하게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앞에 모테트가 있을 거고, 그러면 모테트 앞에는 중세에서 중요한 장르들이 있을 거고, 그럼 그 앞에는 중세가 있을 텐데, 중세에서 다시 시기별로 세 파트로 보통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성음악 이전, 그 다음에 다성음악 시기, 그리고 이제 14세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중세를 완성을 할 거예요, 크게. 그리고 르네상스를 보면, 르네상스는 다시 15세기 파트와 16세기 파트이지만 그렇게 이름을 붙이진 않고, 왜냐하면 이제 그게 겹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부르고뉴 악파, 플랑드르 악파, 로마 악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베네치아 악파 해서 악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장르의 특징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음악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그 유형에 따라서 다시 이걸 목차를 정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핵심 이론반에서는 뭘 할 거다? 전체 지도를 그릴 거다. 그리고 개념 지도가 완성되어야 하는데 명료하게 본인이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다. 그래서 그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 퀴즈로 할 거다. 문제 모의 테스트로 할 거다. 매주. 그리고 그걸 하면서 내가 초수 선생님들 특히 너무너무 많이 튕겨서 이걸 다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는지를 다시 좀 더 다른 교재로 보고 싶어요. 교과서반 같이 연결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교과서반보다 나는 일단 시험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 기출이 어떤 흐름으로 다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 그럼 기출 해설반. 그 다음에 나는 그거 저거 다 놓고 일단 내가 지금 바로 시험 본다면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내 오개념, 내 머릿속에 인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별하는 걸 먼저 하고 싶어? 그런 문제풀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나는 서양 박사는 한 달 동안 그냥 서양 박사를 좀 해결을 하겠다 라고 갈 수도 있고, 한 달은 좀 길어요 사실은.
2주 정도 잡으시면 돼요. 한 파트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교육론은 보통 마지막 파트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양학사를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순서는. 근데 요거는 이제 강의 계획, 아니 우리 어떻게 진행 순서 이건 올려드릴게요.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뭐 적진 않으셔도 돼요. 서양음악사, 그 다음에 화성대위, 그 다음에 서양음악 통론. 요거 두 개 순서 바뀌었네요. 자, 순서 바뀌었네요. 서양음악 통론, 그 다음에 화성대위.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걸 오늘 다 끝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서양음악사를. 그래서 보통은 그 뒤로 넘어가면서 통론하고 같이 연결해서 두 번째 주에 최대한 끝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대회를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한 달 동안에 국악 이론까지 보통 들어가요. 그럼 이제 국악 이론까지를 이제 들어가는데, 요 기간 동안에 내가 뭘 어떻게 이제 블렌디드 강의로 인강에 지금 올라온 강의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를 이 강의 계획서를 보면서 이제 짜는 거죠. 그 강의랑 연결을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정도가 끝나 있겠다. 그럼 나는 교과서반하고 그 다음에 핵심 이론반하고 그 다음에 기출 해설까지를 1, 2월에 끝내겠다. 이렇게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요거저거 해보세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어느 게 효과적일지 내 순서를. 그래서 이제 서양음악부터 한 이유는 뭐냐면 초수 선생님들을 위해서. 초수 선생님들의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거. 사실 서양음악사도 어렵다고는 하시는데 특히 국악하시는 선생님들은 되게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깊게 아무리 핵심 이론반이어도 일단 끝까지 다 가거든요. 그리고 설명을 해야 될 걸 안 하고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스킵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 보지만 전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는데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처음 이게 서양음악을 이렇게 깊게 공부를 하루 안에 끝내려고 접근을 해보면 그 내용이 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제 가이드를 해드려요. 반드시 악곡을 다 들어라. 그리고 악곡 리스트를 다 올려놨어요. 그 카페에다가. 그러면 그냥 그것 보고 보셔도 되고, 그냥 유튜브에다가 그냥 곡을 치면 돼요. 그래서 이 곡이 이제, 왜냐하면 악곡을 다 들려드리면서 해설을 해드리면 이해가 훨씬 빠르죠. 당연히. 서양음악사니까. 이거는 이제 음악의 흐름이, 소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역사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 시간은 사실 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해드리는 시간은 심화반이에요. 그래서 근데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뭘 한다? 악곡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강의 시간보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일단 더 많아야 돼요. 아까 제가 인강 선생님들이 강의 듣고 했다. 오늘도 클리어, 미션 클리어 딱 해놓고 이제 마음 편하게 소파에 누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첫 번째 단추예요. 그냥 강의라는 것은, 강의는 선생님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빠르게 이거를 지식을 시험을 볼 수 있는 지식으로 바꾸어 드리기 위한 오랜 그 노하우를 빨리 받는 시간인 거지. 그러니까 출발인 거지. 공부에 이제 시작만 한 거예요. 강의를 들었다는 것은. 그 다음은 이제 내가 책 덮고 얼만큼 아는지 목차 써보고, 그리고 얼만큼 생각나는지 한번 떠올려보고, 그리고 거기서 개념 만약에 이제 그렇게 그걸 빨리 문제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죠? 문제 뽑아서 그냥 다 풀어버리고, 그러면 그건 촘촘하게 문제를 낸 거니까 그건 아주 촘촘하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거. 모의 테스트 수준이면 요거는 좀 더 그냥 핵심만 이렇게 보게 되는 퀴즈. 근데 그래서 계속 인출을 같이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독을 지금 여러분들이 회독에 많이 신경 쓰실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회독 카드도 드리긴 해요. 선생님들이 회독을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리고 약간 복습.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이렇게 쭉 보고 있는지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약간씩 들여서 회독을 하시는 거. 이거는 괜찮은데요. 회독을 내가 10번 봤으니까 내가 이걸 다 알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제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고 그냥 읽고 있어요. 눈으로. 그러니까 쉬운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계속 자극을 줘서 그러니까 꺼내놓는 공부는 사실은 에너지가 많이 드는 공부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이게 완전 내 거가 돼요. 그래서 어렵게 한 공부가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 어렵게라는 말은 모르는 곡은 들어보고 찾아서 그 다음에 문제는 풀어서 내가 모르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기출 확인하고 최근 기출 문제 3개 정도는 항상 옆에 놓고 푸는 거예요. 한 5회 정도를 뽑아보세요. 26, 25, 24, 23, 22. 자, 5회분 그러니까 5회분 정도를 문제를 출력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옆에다 공부할 때 그냥 항상 배치를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계속 보셔야 돼요. 문제가 아주 익숙해지게.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재미가 있냐면 이거는 이 문제들 나오기 전에 찍은 강의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중요한 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나왔네? 이걸 확인하는 재미도 쏠쏠 하실 거예요.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작년에 이번엔 지금 이제 1차 붙으셔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이 본인은 나름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시험 점수가 별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놓쳤지? 그러면서 틀렸던 부분들을 다 이제 그때 강의가 열려 있었으니까 그전 연간이 그걸 다 찾아봤는데 문제풀이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2026년 대비 2025년 대비 때. 그래서 다 있는 거였구나. 다 나를 지나간 거였구나. 근데 나는 왜 못 썼을까? 이거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내가 걔를 흘려보낸 거잖아요. 이렇게 딱 내 걸로 잡아놨었으면 얘는 당연히 안 틀렸겠죠. 그래서 대부분 다 문제풀이 안에 대체로 그걸 다뤘던 것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다루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설명까지 이제 인강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을 옆에다 이렇게 놓고 자 그러니까 5회분을 일단 뽑으세요. 사실 2026회분 뽑으시면 좋겠어요. 2021년 대비 문제가 좋아서 문제질이 좋아서 2021부터 6까지를 뽑으세요. 그러면 12개가 생겼죠. A, B 두 파트씩이니까. 그래서 이제 걔를 놓고 자 서양 박사를 공부를 했어요. 그런 다음엔 뭘 해요? 슉 보면서 서양 박사 그동안 나왔던 거 쫙 체크. 21년까지를 뽑으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 전까지는 올킬 기출 해설에 쫙 히스토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그 해설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제 채널 이제 같이 카페에다 다시 공유할게요. 그래서 엄청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다시 풀어보려고 했는데 모르겠다. 그럼 가서 해설을 또 듣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찾아가면서 정말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셔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거가 됐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써보든가 말로 하든가. 그래서 거기에 내가 아무 다른 거 없이 오롯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6회분이라고 하면 6이 12 120에다가 뭐죠? 아니구나. 120문제 맞나요? 아니. 20문제 정도라고 20문제라고 쳤을 때 120 아니. 맞죠? 네.
120문제 정도인데 한 140문제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약 140여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140여 문제가 완벽하게 이게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고 그게 다 누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보는 거에 무리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기출을 아예 옆에 놓고 공부하세요. 그냥 뽑아놓고 수시로 찾아가면서 내가 지금 서양학사를 하고 있으면 최근 6년간 문제는 이래. 그리고 올킬 기출 문제 집도 옆에다 놓고 그러면 그게 결국 선생님들의 이제 1년 지도를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가야 되는지를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핵심 이론반 처음 시작이니까 이 커리큘럼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선생님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커트라인보다 적어도 10점 이상 나올 수 있을 만큼 다뤄요. 10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20점 이상 정도는 나올 수 있게 다뤄요. 수업에서 다루는 게. 지금 컷이 낮아졌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70점 정도는 그러니까 80점 중에서 70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게 반복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점은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전 연도도 그렇고 뭘 하고 싶었냐면 변별도를 두면서 이 문제가 생소하게 보이고 싶은 문제들을 낸 거예요. 출제자들이. 왜냐하면 이제 기출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거에서 내야 되지만 변별을 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예 정말 변별을 위해서 내는 문제가 한 3, 4점 정도는 꼭 나와요. 이거 처음 봐요. 이런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라고. 근데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콜레기움 뮤지쿰은 우리 교과서반에 바흐 설명하면서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 뭐지? 라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대부분 다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다 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조화가 잘 되고 그 아래다가 줄을 세우는 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막 이렇게 온갖 지식이 막 이렇게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나에게 몰려온다. 하고 이제 뒤로 딱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지식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그게 아니라 정말 앵커를 정확하게 찍고 고기 아래다가 세우고 또 아래다가 세우고 또 아래다 세우고 계속 구조를 생각하면서 목차를 생각하면서 그 목차 아래다가 조금씩 살을 붙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였던 교과서에 이런 것 같지라고 하는 단어들도 의미가 붙으면 얘가 외워져요. 근데 의미가 안 붙으면 안 외워져요. 절대로 안 외워져요. 그냥 튕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교과서 5번 봤는데요. 그래서 뭐가 남았어요? 남은 걸 한번 써보세요. 그럼 남는 게 없대요. 교과서를 한 권 쫙 봤는데 딱 덮었어요. 무슨 곡을 다뤘다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곡을 다뤘다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건 악곡에 대한 그런 아예 개별적인 것들이 잘 안 나오고 흐름이 나오는 건데 사실 콜레기움 뮤지쿰 같은 경우는 공공음악회라고 하는 게 키워드인 거예요. 그래서 귀족을 위한 음악, 교회에서 기능음악, 여기서 지금 같은 식의 음악회는 어떻게 시작된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세부적인 개념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용어는 요런 의미 때문에 나올 수 있고 요런 거는 이게 되게 이렇게 사이드인 것 같은데 왜 나왔을까를 짚으면 그 위에 반드시 상위 개념이 있어요. 그 문제를 내는 걸 정당화할 수 있는 무언가. 그렇지만 변별도를 위해서 좀 자세한 용어를 하나 냈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 위로 올라가서도 뭔가 중요한 그게 안 보이면 올해 문제 중에서 이제 제가 딱 여러분들이
제일 뭐지? 라고 생각했던 게 그 콜레기무지쿰 하고, 그 다음에 나발라각. 나발라각. 그래서 선생님 정말 나팔이 응행응행 하고 우나요? 소리가 나나요? 이제 그렇게 묘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딴 거 뭐냐면 이제 사실 나발나각은 어떤 국악사에 있어서 맥락적으로 군사와 관련된 음악을 할 때 사용되는 악기, 이게 이제 주제인 거죠. 그러니까 서양 국악을 공부하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악곡의 원리와 맥락을 똑같이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얘기를 엄청 했죠. 교육과정 자체가 원리, 맥락, 활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악곡에 대한 악기를 하나하나 이 악기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맥락을 알아서 이게 어떤 쓰임으로 쓰였나. 그래서 이제 악지, 악작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음양오행설 해서 동쪽에 놓는 악기, 서쪽에 놓는 악기, 시작할 때 하는 악기, 끝나는 악기 뭐 이런 식의 맥락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기라고 하는 것이 군대와 연결되는 개념으로서의 사용되는 어떤 용례를 묻고 싶었으나 그냥 악보를 주면 너무 알 것 같고 나발나가게 이제 교환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면 너무 알 것 같으니까 이제 난이도를 그때 이제 최대한 어떻게 하면 몰라 보이게 할 수 있을까를 제일 고심한 문제가 저는 그 문제 같아요. 그 출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계속 고민하겠죠. 여러 가지 공부를 했으니까 이거를 나각으로 여기다 나각을 놓을까 여기다가 나발을 놓을까. 보통 이제 여기까지 좁혀 가신 분들은 그래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딴 걸 생각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거기서 조금 더 먼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시험을 보면서 지금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복기를 해오셔야 되고요. 복기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떤 거를 연상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요. 시험을 봤을 때 내 사고의 프로세스가 어디서 막혔는지.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올라요. 왜냐하면 본인이 놓친 부분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공부하는 공부와 그냥 주는 대로 하는 공부는 효율 자체가 달라요. 내가 찾아서 공부할 게 지금 100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특히 재수하시는 선생님들, 그 이상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내가 보니 50은 그래도 거의 확실하게 아는 것 같아. 50은 약간 되게 흔들리고 그래. 그럼 이 50을 가져다가 내 시간에 100%를 쓰는 사람하고 이 100이라고 하는 내가 아는 거랑 얘를 그냥 쭉 회독을 하는 사람하고 그럼 일단 뭐예요? 여기는 그냥 허투루 시간 쓴 거니까 결국 이제 나는 10시간 했는데 공부를 5시간 만에 효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효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올인했는데 일병행하고 공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학습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핵심 이론을 하니까 첫 시간이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순서는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이렇게 맞춤형으로 재구성해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셔라. 그리고 주제별로 몰입형으로 하는 건 시간을 굉장히 줄여준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이걸 공부하다가 다시 일로. 근데 이거는 몰입형이 맞는 사람은 몰입형으로 하시는 거고요. 이게 안 맞는 분도 계세요.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불안한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이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한 길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수와 재수가 공부 방법이 같을 수 없어서 블렌디드로 제가 만들고 작년에 이걸 한번 쭉 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것대로 이렇게 하신 분들의 성과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좀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은 물론 이걸 소화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제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빨리 문제풀이까지 가는 게 관건이에요. 이건 이 핵심 개념이나 그 밖의 것들을 빨리 이렇게 하면서 문제풀이가 7월에 시작했는데 그걸로 내가 문제풀이를 다 푼 다음에 5개념을 공부하려고 보니까 9월인 거예요. 그럼 이제 너무 시간이 없으면서 엄청난 심적 압박에 막 그러면서 아유 추수엔 되게 힘든 시험이래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 위안을 딱 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초수로 합격을 하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적어도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상반기 안에 끝낼 수 있게 해보자. 그러려면 정말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 근데 강의 시간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시간까지 다 계산해갖고 좀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리고 재수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웬만큼 다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강의도 다 이거 다 조금씩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배치하면 지금의 나한테 딱 맞겠다. 그래서 그거를 약간 찾아가는 과정을 1월에는 내 스케줄을 나에게 맞춰서 해보고 그래서 느는 게 막 보이고 그냥 이렇게 막 방방방방 떠다니던 지식이 일사불란하게 쫙 배열되는 거를 딱 느끼고 나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럼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클리어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7주와 8주가 여기가 좀 빠듯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딱 하나 안 다루는 건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교육과정을 뺐어요. 3주 강의로 아예. 그래서 교육과정 마스터반이 있어요. 그거를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은 저는 처음 강의로 그걸 되게 추천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전체 지도예요. 1년간 선생님들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라가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왜 이런 걸 정했는지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럼 왜 그걸 가르쳐야 되는지의 의미는 음악교육 철학이에요. 미학이랑.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교과 내용학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교과서반은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교과서를 보시면 이게 약간 포커싱이 안 맞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교과서는 굉장히 많은데 근데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라고 한 거 중심으로 교과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반에 대한 선생님들이 교과서는 혼자 이렇게 혼자 못 봐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랑 이 모든 시험에 대한 기출에 대한 맥락과 이게 다 연결돼서 교과서는 가르치라고 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모아놓기는 했으나 그거의 의미는 교사가 다시 재구성해서 수업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재구성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사가 아직 예비교사로서. 그래서 그게 시험에 어떤 의미로 이제 연결해야 되는지도 잘 안 보여요. 그냥 교과서는 이걸 다뤘구나, 이걸 다뤘구나 이러고 넘어가요. 그러면 결국 문제는 교과서에서 냈는데 이게 내가 한 교과서가 문제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거를 추려드리고 무슨 의미 때문에 얘가 교과서에 이렇게 많이 실려 있는지 이건 교육과정 때문이다. 특히 창작 영역 엄청 많거든요. 근데 창작 영역을 선생님들이 모르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번 토익 토론 있잖아요. 이제 제가 2차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물들을 쫙 모아봤는데 1번에 토익 토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업을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깊이 있는 수업을 해라가 이제 핵심인데요. 깊이 있는 수업은 생각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서
그걸 하고 그 팩트에 대한 걸 배웠으면 그 팩트가 가진 의미를 토의 토론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해서 2차 수업에서 너무 중요하게 다루니까 그게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근거 없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없어요. 앞으로 걔네들은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이건 기출에서 이렇게 나왔고 이건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언급됐고 이건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서 우리 시험의 가장 그 주된 제재가 되는 그것들이 그리고 그거의 히스토리가 기출이니까 그게 다루어진 방식들에 의거해서 얘는 이렇게 중요해요. 라는 이야기를 이제 선생님들이 설득 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득을 할 거예요. 그냥 이거 중요해요. 외우세요. 이렇게는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없을 땐 그렇게 하지만 그 앞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거를 스스로 알아서 정확하게 개념화가 되고 이해가 돼서 이해된 걸 누구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 이게 끝까지 가서 답으로 쓸 수 있는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아는 건 모르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핵심 이론에서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이 제가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그걸 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다 알면 일체에서 떨어질 리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러니까 아는 거는 조금 이제 인강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아는 것 같으면 조금 빨리 들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천천히 하면 약간 속도 조절하면서 이렇게는 하실 수 있는데 전체가 보여야 돼요. 전체가. 그래서 그걸 전체를 이번 2달에 걸쳐서 비교적 꼼꼼하게 조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OT예요. 그래서 이제 대략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내가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약간 감이 오셨나요? 네. 그리고 모르는 건 질문하세요. 그래서 이제 직강으로 오신 선생님들은 그냥 오셔서 질문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수업 끝나고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강으로 들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질문 게시판 또 2027년 대비 질문 게시판 새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수업 내용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질문을 하시면 가급적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상담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OT까지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합격 설명회도 쫙 들었는데 나는 지금 이 상태고 복귀를 해보니까 이런데 내가 수업 계획 이제 스케줄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모르겠다. 이거저거 해봤는데 가장 베스트를 찾고 싶다. 언제든지 상담 신청하세요. 그러면 지금 그리고 이제 나 너무 창피해서 이건 어디다 보여줄 수가 없는 복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창피해서 뭐 스터디도 잘 못하겠어요 라든가 근데 그런 걸 다 버리셔야 돼요. 뭐냐면 자기에게 가장 클리어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더 경험이 많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빨리 오픈하세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느는 걸 보여주세요. 그게 얼만큼씩 성장하고 있는지를 이제 그렇게 질문을 많이 가져오신 선생님들은 근데 성장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저도 보는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를 막 같이 이렇게 수많은 질문들을 처리하는데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자 질문하기 전에 먼저 챗 GPT에게 한번 물어본다. 자, 요거는 근데 걔가 정확하게 서양 음악은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기도 하는데요. 국악은 별로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줘요. 그러면 국악은 국악원에 있는 국악 사전을 사용하세요. 그렇게 해서 먼저 기본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고 대체로 기본 사항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얘랑 달라요. 저는 그럼 뭘로 알아야 돼요? 라든가 뭔가 사실 확인을 더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공부가 또 엄청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근데 그래도 모르겠는 거는 적극적으로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공부다. 그리고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이렇게 한 달 가면서 실력이 엄청나게 늘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랑 많이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알아지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그래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가 보이니까 일단 헤매는 느낌은 없을 거예요. 좀 많아서 이걸 언제 하나 걱정은 되겠지만 그거를 시간을 잘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 서양음악사는 이렇게 보는 거구나. 교육론은 이렇게 보는 거구나. 현대음악 교육론이 안 어렵구나. 그리고 이제 어떤 선생님은 올해 시험 보신 상담하면서 물어봤는데 올해 시험 보신 분한테 어느 파트가 제일 어려웠고 어디에서 많이 틀렸나 이런 얘기하면서 그전 연도 교육론 문제 풀어보셨냐? 그거 지금 풀면 다 이해되고 잘 풀리겠느냐? 그 문제는 지금 봐도 모르겠다. 자, 이런 것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교육론을 이렇게 몰입형으로 하고 나면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아무리 어려운 기출문제도 다 풀린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빨리 내가 제일 모르는 것 중 리스트를 쫙 뽑아보니까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신 선생님들은 그렇게 몰입형으로 한 달도 안 걸려요. 한 20일 정도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에 나왔던 기출을 모두 다 풀어보고 모든 게 다 명료해진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꾸준히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슬럼프가 와요. 괜찮아요. 그냥 그 꾸준히 했던 시간으로 그 슬럼프 시간을 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빨리 슬럼프를 좀 빨리 넘기고 다시 정신이 번뜩 드는. 그래서 이제 정신 번쩍 들기 위해서 제가 뭘 얘기하냐면 상반기 모의고사반을 오픈을 해드렸는데 이제 특히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은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꼭 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한 달 동안 내가 뭐가 늘었는지가 아주 눈에 띄게 보일 거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몰입형으로 교육론을 공부하셨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의고사를 봤는데 몰입형으로 공부했던 교육론은 하나도 안 틀렸어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론 웬만하면 클리어한 거예요. 그래서 엔간한 문제 나오면 안 틀린다. 이런 자신감이 모든 영역에 다 돼야 돼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 명 한 명을 다 체크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걸 체크하실 수 있도록 모든 장치는 다 수업에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장치를 상담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어떤 걸 언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 이렇게 해서 그거를 잘 활용하시고 한 가지만 더 복주머니라고 우리가 이제 이 공부가 장기전이다 보니 지치잖아요. 그리고 나 혼자 맨날 체크한다고 해도 이 성취감이 좀 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게 내가 공부한 계획표와 그 다음에 거기서 클리어한 거 얼만큼 하루에 몇 시간씩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강의는 어떤 거 클리어했다. 이게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저한테 제가 복주머니라고 하는 이제 좀 선생님들을 독려하는 글을 하나 써요. 이건 여러분들과 소통 창을 열어놓기 위한 도구이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답변으로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한 주 동안 한 거를 뭐 월요일 몇 시간, 화요일 몇 시간, 수요일 몇 시간 뭐 이렇게 해서 약간 그걸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가시화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뭐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공부에서 좀 더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일지를 그러니까 주간지인 거죠. 주간의 그 계획과 결과를 그냥 저랑 쉐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거기다 뭐라고 써주시면 제가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런 채널을 열어놓은 거는 선생님들의 공부 학습 계획과 실행을 도와드리기 위한 장치다. 그러니까 마인드를 유지하는 장치, 그리고 공부를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강의들을 오픈해 놓는 그런 장치.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장치는 다 세팅을 해놨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면 돼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잘 활용하시면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부담을 느끼거나 이걸 내가 선생님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근데 얼만큼 했다고 제가 절대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그걸 오픈하고 싶지 않으면 이번 주는 쉬면 돼요. 이번 주는 제가 생각보다 좀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걸 말로 해보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쓰면서 정리가 돼요. 그래서 다음 주는 훨씬 더 이런 모습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한 거를 다시 쉐어하는데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다 적고 보니 별로 한 게 없네요.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시간, 매 주마다 그게 쌓이면 이것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거 하는 거 자체가 나는 완전 P다. J가 아니고 완전 P여서 이거 하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무슨 내용 했고 강의 어디까지 들었다. 블렌디드로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게 포맷이 없다. 그냥 자기화해서 활용만 잘 하셔라. 입니다. 그래서 복주머니라고 하는 그런 학습 관리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고 저는 뭐 가급적 월요일 오전까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것도 굉장히 시간이 들고요. 저 엄청 책 사요. 좋은 그거 뽑아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저의 독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그걸 위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좋은 말 있으면 그냥 달랑 써놓고 끝도 아니에요. 거기에다 제가 막 그 시기에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또 막 다 써요. 그러니까 정말 정성 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성을 들이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약간 한 수업 텀이 끝나면 조금 이제 브레이크를 한두 주 정도 하다가 또 다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해보니까 처음에 막 매일 했어요. 그러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로 바꾼 거는 이게 한 9년째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18년인가 17년인가 그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써놓은 그 쭉 답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하셨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해에 붙거나 그 다음 해에 붙거나 어쨌건 그거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붙었고 그리고 그게 엄청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그림도 그렸어요. 동아줄이라고. 이렇게 그림까지 올렸어요. 이게 나에게는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완전 동아줄 같은 존재다. 그렇게 잘 활용하신 선생님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얘기한 것 같아요. 1년 커리큘럼에 대한 그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잠깐 브레이크 한 다음에 이제 오늘 진도를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